아시아 주요 증시 미금리 인하 기대감에 힘입어서 연일 강세장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의 물가 지표가 공개된 가운데 예상치에 부합을 했죠. 시장은 지표를 확인하고 상승세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93%대까지 올라가면서 아시아 증시 훈풍을 넣고 있는데요. 먼저 도쿄 거래소부터 짚어보시죠. 일본 증시가 오늘도 짙은 빨간불을 켜면서 사상 최고치를 뚫어냈습니다. 마감까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장중 43,4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그야말로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세 불안 해소, 호실적 기대감에 잘 달리던 니케이 지수에 미증시 훈풍과 금리 인하 기대감이란 추가 동력이 붙자 정말 질주하고 있습니다. 오전장보다는 오후장 들어서 계속해서 탄력적으로 움직였었고요. 장중 43,450포인트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는 1%대 강세 유지합니다. 일본의 우량주를 모아둔 토픽스 지수 추종하는 ETF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토픽스가 강세를 보이자 해당 ETF 역시도 같이 달리는 모습이죠. 토픽스는 장중 한때 3,099포인트, 3,100선에 육박했고요. 오후장에도 더 견조하게 달리면서 계속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에이스 일본 토픽스 레버리지 어제 이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현재는 1.4%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연수익률은 47% 돌파했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는 대부분의 테마가 좋습니다. 이 가운데 반도체주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시세를 분출하면서 상승률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쿄 일렉트론도 오늘도 1%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도체 밸류체인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에이스 일본 반도체 ETF 역시도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24년 8월에 고점을 뚫어내고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에 성공했고요. 장중 현재 12,500선 회복, 500원 회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화권 증시까지 살펴보시죠. 오늘 상해지수 탄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전고점 돌파 뒤에는 상승폭을 더욱더 키워갔고요. 장중 3,664포인트, 지금 현재는 3,684포인트를 터치하면서 약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증시 분위기도 있지만 오늘 중국 증시를 밀어올린 건 바로 부양책입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공산당의 주요 행사죠. 베이다이어 회의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15일에 회의가 마무리되는데 이후 발표될 부양책에 관심이 쏠리면서 증시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주의 힘이 실리면서 과당 경쟁, 기술 자립주 등 일부 테마에 수급 쏠림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근 3거래일간의 상승을 통해서 연중 고점을 또 다시 경신하는 상해지수입니다. 오늘은 오전장보다 더 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후장이 되자 기지개를 켜는 대형주에 힘입어 3,690포인트 탈환에 나서고 있습니다. 마감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현재는 3,66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관련 ETF도 확인해 보시죠. 라이즈 중국 MSCI 차이나 ETF입니다. 중국의 대형주들을 투자하는 ETF인데요. 해당 ETF는 텐센트 홀딩스가 19%의 비중으로 담겨 있고요. 알리바바, 샤오미 등 다양한 중국의 주요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대형주 강세 힘입어 국내 상장된 중국 ETF 상품들 중에 가장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 1,560원을 기록하면서 전고점에 바짝 다가가고 있고요. 올해 수익률, 52주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40%대 돌파했습니다. 오늘 홍콩 증시는 급등세로 출발했습니다. 특히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술주 주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증시 급증을 주도했습니다. 오후장에서도 견조한 흐름인데요. 이 가운데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가 장중 17%까지 치솟았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상장된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듯 대형주들의 강세, 그리고 중국 기술주들의 강세에 항생지수는 3년 내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현재는 오후장에서도 탄력 처지지 않고 있고요. 이 시각 현재 25,45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증시 전해드렸습니다. 네, NH투자증권 김채윤 책임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책임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채윤입니다. 네, 니케이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코스피 5천은 우리가 외치고 있는데 일본 증시가 또 잘 가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갑자기 무슨 일인가요? 네, 이번 랠리의 핵심은 대외 불확실성 완화와 기술주 강세인데요. 우선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휴전이 좀 연장되면서 글로벌 무역 불안이 좀 크게 완화됐고, 여기에 소프트뱅크 그룹, 어드밴테스트, 레이저테크와 같은 주요 기술주들의 강한 실적과 그리고 수급들이 지수 상승을 좀 견인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추가 상승 여력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테크니컬적인 요인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 이번 일본 시장의 고가 경신을 견인한 요인은 밸류에이션 상승이었습니다. 이 일본의 장기 금리가 조금씩 저하되면서 예상 PER 상승을 좀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 G20 경기 선행 지수 전월 대비치를 보면은 좀 호전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지수는 일본의 예상 EPS를 1년 정도 좀 선행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밸류에이션 상승 그리고 이걸 뒷받침해주는 예상 EPS 상승에 따른 주가 상승이 좀 기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9월 말까지는 아무래도 기술주 과열, 모멘텀 공백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둬야 되고요. 특히 일본 경제 자체는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환율의 변화나 관세 문제 같은 대외 리스크 이런 것들이 지수 방향성을 좀 크게 좌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증시가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쓰는데 지금 상장사 숫자는 전분기보다 12%가 줄었다고 합니다. 이건 혹시 뭐 특별한 배경이 있는 건가요? 네, 말씀 주신 대로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거는 제조업이었는데요. 제조업 순이익이 전년 대비 22% 이상 줄었고, 토요타 자동차만 해도 관세 여파 때문에 약 37%의 이익 감소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기계뿐만 아니라 반도체, 화학 뭐 이런 업종들도 글로벌 수요 둔화나 뭐 재고 조정, 환율의 작년보다 좀 불리한 점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악재가 좀 겹쳤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관세 리스크 완화나 미중일 무역 협상 진전이 좀 전제가 된다면 회복 가능성은 있지만 실적 반등은 내년 후반경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아직 여전히 상존하기 때문에 방심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게 한 가지가 궁금한데 요즘 이제 K-팝 데몬 헌터스가 그냥 전 세계적인 화두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작 그 수혜주가 일본에 있습니다. 이 소니가 제작사잖아요. 강력한 수혜를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캐데헌이라고 해서 글로벌리 굉장히 핫한데요. 이 수익은 소니의 미국 법인인 이제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이 중심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자회사 구조상 소니 그룹으로도 유입이 되긴 합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컨텐츠 기업으로서 소니 그룹의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이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이 소니의 앞으로의 실적 그리고 특히 최근 컨텐츠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IP 사업 쪽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책임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NH투자증권 김채윤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